저는 올해로 63을 맞이한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전국을 누비며 물류를 싣고 내리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아내 떠나고 홀로 키운 아들이 하나뿐이었기에 그 아이 잘 되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결혼할 무렵 저는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신혼집 문제로 고민하길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가진 전세금을 빼고 트럭도 중고로 처분해가며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해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그날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안부 전화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한 번 돌고 나니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처가 쪽 일정이 겹친다며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곤 했죠.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가게에서 물건을 옮기다 제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팔이 저리던 그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전화를 걸었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고 있다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아버지. 비행기 시간 다 됐어요. 돌아오자마자 병원 들릴게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몸보다 더 아픈 건 제가 그 아이 인생에서 그냥 뒷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아들에게 사줬던 신혼집을 떠올렸습니다.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아이의 앞날을 위한 선물이라 여겼기에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주장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저를 뒤로하고 여행을 간 아들의 뒷모습이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은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명의였어도 저희가 살던 집인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파세요? 상식적으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식?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니? 결혼 전엔 웃으며 인사하더니 집 받고 나선 나를 ATM 취급한 건 너잖아. 그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이나 찾아왔고 사정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오는 대신 공항으로 갔던 그날 제 안에 있던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 직접 만든 토스트와 따뜻한 국물을 팔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미소 지을 때마다 이 삶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지금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토스트 가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가게 앞에 들어선 순간부터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셔터를 올리며 기계 전원을 켜는 제 손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삶이 이제는 제 것이란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얼굴도 익숙해졌습니다.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청년, 그리고 말없이 토스트만 받아가는 중년 남자까지. 그들은 매일 제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날은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아침 공기가 너무 차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그 감정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가게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일 매출을 적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식자재 비용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장부 정리는 예전에는 고역이었는데 이젠 제 미래를 위한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몇 주 전 도시락 봉사활동을 제안받았을 때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만든 계란 토스트를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며 듣는 이 집 토스트는 따뜻해서 좋아요라는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며느리 SNS에 올라오는 해외 음식 사진과 쇼핑몰 전경을 보며 제 가슴은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 돈이, 그 시간들이 모두 제가 만들어준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저를 버리고 공항으로 향하던 아들의 모습은 다시는 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복수라고 하기엔 조용하고 결별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 맺어진 인연이지만 지금의 저는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삶. 그것이 어쩌면 가장 고요한 자유였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상이 다시 고요해질 즈음이었습니다. 매출도 점점 늘었고 손님들과의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실루엣.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토스트 메뉴판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토스트 반죽을 꺼냈고 평소 하던 대로 기계를 켰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토스트를 구워 접시에 담아 그 앞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걸 받아들었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그 아이의 눈가가 순간 일그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맛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식지 않은 마음의 잔재, 그게 아들의 표정에 녹아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버지? 그 물음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종이에 싸둔 토스트를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병원에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자리 지키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냥 그 순간 저도 멘붕이 와서 그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멘붕. 그 말 참 쉽지.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공항을 선택했던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더 한다고 달라지겠냐. 아들은 말문이 막혔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 선택을 했고 난 내 선택을 한 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스트 굽고 사는 것도 내 선택이야.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그 누구의 용서도 바란 적 없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정말요. 그날 아들은 토스트 값을 2배로 내려놓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온기와 차가운 거리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죽을 들고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삶이 우선이니까요. 며칠 뒤 아들 대신 며느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늘 화장기 짙던 얼굴은 오늘따라 수수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식빵에 마가린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한참을 서 있더군요. 제가 토스트를 기계에 넣고 나서야 며느리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을 때 저희가 해외에 간 건 핑계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단순히 뻔뻔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 늦었지. 그날 이후로 난 많은 걸 정리했다. 내 마음도 내 집도.
그리고 너희한테 뭘 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도 아버님, 저희가 그 집에서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토스트를 종이에 곱게 싸서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 돈 필요 없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 그걸로 됐다. 더는 안 와도 된다. 그녀는 손을 떨며 토스트를 받았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잠시 마음 한쪽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 평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선명했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시리긴 했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삶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내 중심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던 날, 가게 앞 벤치에 오래된 코트를 입은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는데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햇볕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안 드시고 기다리세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냄새가 좋아서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저는 가게로 들어가 따뜻한 토스트 하나를 조심스럽게 싸서 건넸습니다. 이 집 규칙입니다. 처음 온 손님에겐 인사 겸 토스트 한 장. 노인은 놀란 얼굴로 봤더니 작은 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는데 먹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가게라는 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안아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외국으로 나간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SNS에서 봤어요. 토스트 가게 한다면서요. 가게 간판 사진 보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오랜만에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늘 그렇듯 다정했고 묻지도 않은 제 안부를 조곤조곤 챙기더군요. 통화가 끝나고 난 뒤 한동안 그 여운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서 저는 벤치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노인, 딸의 전화,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들의 얼굴까지. 많은 게 스쳐갔지만 지금 이 자리만큼은 명확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감정, 혼자여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믿음. 복수라 불러도 좋고 회복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이제 다시 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도요. 그해 여름, 도심 한복판에 짙은 무더위가 깔리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찜통 같았지만 토스트 굽는 일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손님들이 들어오며 연신 부채질을 하던 와중 뜻밖의 손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 손자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혼자서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얇은 티셔츠에 땀에 젖은 머리, 손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아이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며느리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디 토스트 하나만 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없이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가게 구석에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여기 가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걸 굽는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외면했던 아들이 손자에게 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울컥하게 했습니다. 토스트가 다 익자 저는 작은 음료 하나까지 함께 싸서 손자에게 건넸습니다. 가서 엄마한테도 전해라. 고맙다고. 그리고 너 언제든 와도 된다고. 여기선 네가 제일 귀한 손님이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고 이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오래전 아들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런 미소를 제게 보였었죠.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으니까요. 아이를 보내고 난 후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조금은 옅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걸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참 신기한 겁니다. 똑같은 얼굴의 또 다른 세대가 그 관계를 이어가며 오래된 감정까지 조금씩 덜어내주는 걸 보면 말이죠. 가을이 되자 가게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토스트를 굽는 냄새 사이로 바삭하게 마른 낙엽 냄새가 스며들었고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공기에 사람들의 외투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바라보며 제 삶도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로 마치 낯선 사람처럼 가게 앞에 멈춰 섰더군요.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 앞에 선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을 판 이후로 제가 정말 잘못했단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는지도, 그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도. 그 말에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스트 기계를 켜고 기름칠을 하며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명의로 새로 계약한 월세방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혼자서 지내시기엔 불편함 없을 겁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마음 열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진심이 묻어 있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문득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 손을 잡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독이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난 이곳이 좋아. 이곳이 내가 다시 시작한 삶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잊지 않을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저도 이 토스트가 그립더라고요.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언제든 환영이지.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가끔 가게에 들러 말없이 토스트를 사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왕래 속에 조금씩 쌓이는 온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론 말보다 행동으로 풀어가는 법이니까요. 겨울이 찾아오며 바람 끝이 매서워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방풍막을 설치하고 토스트 기계 앞에 오래 서 있기 위해 두툼한 양말을 꺼내 신었습니다. 손님은 줄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마다 더욱 따뜻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득 익숙한 그림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주춤거리며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눈을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례했던 행동들 모두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수 쓴 편지 한 장과 함께 아이 그림 일기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엔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토스트 먹었어요. 제일 맛있었어요라는 문장이 있었고 그 밑에 색연필로 그린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선택이 이렇게까지 다시 마음을 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도 없고 어른들 사이의 감정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밤마다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토스트 먹었던 이야기, 혼자 서 계시던 모습. 그리고 묻더라고요. 왜 우리 가족은 그 집에 안 가냐고. 그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쩌면 한때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너무 늦게 손을 내밀었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스트 한 장 드릴까요? 오랜만이니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는 소리 사이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가게 안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단 이해에 가까운 감정. 그리고 아주 작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작지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짧아지고 가게 문을 닫고 나올 즈음이면 이미 바깥은 어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고 제 하루는 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런 고요한 저녁, 다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손자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셋이 함께였습니다. 가족 셋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 동안 무수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젊은 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어린 손자의 순수한 눈망울까지.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밥 한 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함께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토스트 반죽을 꺼내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앞치마를 둘렀고 며느리는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오이 피클이 전부였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팔고 떠나셨을 때 처음엔 분노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을 불편하게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처를 줘야만 깨닫고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존재라는 걸요. 오늘은 고맙다. 그 말이면 됐다. 그 말에 셋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흐르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찾아왔고 손자와도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어느 날
가게 앞 화분에서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만큼은 따뜻하게 등을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고 작은 스피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득 익숙한 손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언가를 준비한 듯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그냥 지나가기 싫었어요. 아들이 말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자가 직접 쓴 할아버지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케이크 위에 적혀 있었고 그 옆엔 삐뚤빼뚤한 하트 그림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간 쌓였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일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저희가 챙길게요. 아버지,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야 철들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도 시큰해졌습니다. 참 많은 날들을 원망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고 그 상처를 복수로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건 다시 마주한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미안하구나. 말없이 끊어낸 것도 날카롭게 돌아섰던 것도 지금 생각하니 모두 상처였을 거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손자는 토스트 대신 케이크 조각을 입에 물고는 오늘은 이게 제일 맛있다며 방긋 웃었고 그 웃음에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때론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얼룩지기도 했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이 닿는다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토스트를 굽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침 한 끼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다시 데우는 한 장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제게도 하루하루가 감사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고도 묵묵히 참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에 익숙해지고 언젠가 그것이 당연시되는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연 속 아버지는 참 많은 걸 주었습니다. 집도 젊음을 바친 시간도 그리고 마지막엔 마음까지. 그러나 결국 사람의 마음은 물건이 아니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상처 준 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스스로의 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 가족은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비록 복수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면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뒤늦은 깨달음이더라도 진심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또 하나의 관계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혹은 마음속에 맺힌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배우고 또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음다락이었습니다.